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군산 골목 상권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군산시 골목형 상점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산 골목 상권 소상공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군산시 골목형 상점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1일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로 위임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방문객 접근성을 높이는 편의시설 설치, 환경 개선과 공동 마케팅 개발, 상권 홍보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성화 시장 육성, 상인 역량 강화 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 감축에 따른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축소에 대비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 조항으로 골목 상권에 버팀목을 마련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현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골목형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골목형 상점과 지정과 발전 방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기존 전통시장법상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골목 상권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골목형 상점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에도 지원 기반이 생기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신산업 관련 기업 19개 기업에 5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8개사, 첨단 소재 2개사 등 19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 금액은 5,023억 원으로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도 1,0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스마트 그린 산단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기업들의 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의 인력 수급을 위해 신중년 취업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2024년까지 필요한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12곳 293명 가운데 40세에서 69세를 채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1인당 월 7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며 1년이 지나면 분기별로 5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군산조선소 인력 수급과 신중년 세대 취업 기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민간 상용차 기업과 손잡고 자동차 부품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시는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타타 대우 상용차와 지역 내 12개 부품업체와 함께 40억 원의 개발 자금을 조성하고 자동차 부품 6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입 부품 국산화와 지역 부품업체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시민에게 7%의 수익률을 주겠다며 시작한 시민펀드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펀드 모집 승인을 미루고 금리까지 올랐기 때문인데요. 군산시는 시민펀드 대신 시민에게 수익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군산 시민태양광 발전소. 4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12만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총 공사금액 1,268억 원 가운데 출자금 등 20%를 제외한 900여억 원은 지난해 시중은행에서 빌렸고 51억 원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출받았습니다. 군산시는 공사금액의 80%를 시민들의 출자를 받아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고
대신 시민에게 7%의 수익을 돌려주는 시민펀드를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펀드가 위험성이 높은 만큼 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80%의 펀드 계획을 50%, 563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금융감독원이 시민펀드 모집 승인을 기약 없이 미루면서 펀드 발행이 어렵게 된 데다 펀드가 승인되더라도 금리까지 올라 이 방안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에너지 쪽의 정책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재생에너지 쪽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에너지 정책이 약간 바뀌었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금감원에서는 펀드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펀드 조성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 펀드를 조성을 하려고는 하겠지만 펀드 조성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는 거. 군산시는 우선 시중은행에서 빌린 돈은 15년 동안 갚는 조건으로 최근 계약을 맺어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은 덜었습니다. 또 시민펀드가 무산되더라도 발전 수익금은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곳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0년 동안 발전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금 800억 원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1년에 또 남는 그 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30억 정도 이제 남을 걸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남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려고 지역 우리 청문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수렴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거에 잘 사용을 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인가. 금감원과 고금리에 발목 잡힌 시민펀드. 수익금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군산공항 주차장 수용 규모가 확대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군산공항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8억 원을 들여 주차장 시설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34대 수용 규모가 471대까지 확대됩니다. 아울러 카드형 주차장 관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군산시가 수소차 구매 지원을 확대합니다. 군산시는 지곡동 수소충전소가 운영됨에 따라 수소자동차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36억 원을 투입해 수소자동차 100대의 구매 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됩니다. 보조금 규모는 한 대당 3,650만 원이며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군산시의 드론 산업 육성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군산시 의회에 따르면 드론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드론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드론 산업 육성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드론 산업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상용차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 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군산시와 타타 대우 상용차, 지역 7개 부품업체가 협력해 자동차 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부품업체의 일감 부족을 해소하고 기술력을 확보해 우수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국GM철수와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량 감소를 겪은 군산 상용차 업계. 전라북도는 지난해 상용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상용차 완성업체, 부품업체가 공동으로 개발 자금을 조성해 단기간에 양산 가능한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전북도, 군산, 김제시 등 지자체와 타타대우 상용차 12개 부품업체가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상용차 부품 6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그 운전석 앞쪽에 있는 각종 계기판, IP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6개 단위로 나누어서 가지고 12개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품 기술 개발에 성공해 상용화 과정을 거쳐 내년이면 완성업체에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품업체는 짧은 시간에 부품들을 개발해 완성업체에 납품하면서 매출 상승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루빨리 생산과 양산으로 연결되고 판매로 이루어져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연결되는데 더욱 중심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지역 부품업체의 자체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품 개발 업체를 육성하고 수입 부품 국산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북도는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향후 5년간 4천억 원의 매출액 증가와 130명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상용차 수입 시장은 16,000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경신한 가운데 부품 기술 개발 사업으로 지역 상용차 업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산시에 찾아가던 동네 문화카페가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경북 안동에서 열린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에서 찾아가는 동네 문화카페가 우수 사례로 발표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동네 문화카페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평생 학습이 이뤄지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국제교육도시연합은 세계 38개국 510개 도시가 가입했습니다. 해저유물이 쏟아져 나온 고군산군도 해역에 대한 사적 지정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됩니다. 문화재청은 고군산군도 해역 23만 5천 제곱미터에 대해 사적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내년 4월 18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유도 인근 해역에서 수중문화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대에서는 지난해 12월 고려청자 등 2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되면서 지난 4월 사적 지정됐습니다. 군산시가 공중 화장실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공중 화장실 127곳 가운데 범죄 취약 지역을 진단한 뒤 22곳의 비상벨을 시범 설치했습니다. 기존 비상벨은 경광등과 사이렌 작동만 가능했지만 양방향 비상벨은 경찰 상황실과 화장실 내부에서 직접 통화가 가능합니다. 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토대로 내년에 확대 설치할 방침입니다. 군산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 제안 공모가 진행됩니다. 군산시는 시민 제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공모합니다. 군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전 분야에 걸쳐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실무부서 사전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우수 제안이 발표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사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미용업체와 협약을 맺고 어르신 미용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자신감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군산시 미성동에 위치한 수송모터스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착한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미성동의 착한 가게 동참 행렬은 전년 대비 4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역사회 나눔 사랑 실천이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